사드 문제는 대통령께서는 배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야당 대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 사안이 아니다. 본질은 외교 사안입니다. 군사적으로 사드는 핵을 막을 수 없는 백해 무익한 것이고 원로의 지혜를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원로들이 의외로 몇 분 계시는데요. 저희 라이브 쇼가 어렵게 섭외해서 이렇게 원로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수요일 이 시간은요. 대한민국 정치권을 향해서 거침없이 일침을 아주 가해 주시는 김동길 박사님 모셨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향이 평양남도. 그렇죠. 이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고향을 못 가시는 거죠, 뭐 추석 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 가고 싶은 마음도. 너무 솔직하셔요. 뭐 가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참.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추석 때도 이렇게 우리를 많이 괴롭히네요. 글쎄, 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걸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 북은 본디가 그런 정치 체제니까 네. 그렇게밖에 못 나가는 거지만은 네. 그걸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주체성을 가진 이 국가가 결국은 그걸 앞으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네. 북이 못되게 구는 것을 대응하는 이쪽의 자세는 제대로 돼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해야지 우리 박사님 마음에 확 듭니까? 뭐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우선 나는 무슨 여당 편에 들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야당 편에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그거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네. 오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뭐 야당의 지도자, 여당의 지도자도 같지만 대표들을 모아놓고 야당 지도자들에게 이 사드 배치를 찬성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지는데 네, 물었습니다. 네. 나는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당의 대표들이 그건 우리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고려할 거예요? 이것은 국가의 방침으로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 외교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네. 여러 나라의 그 순회들을 만나서 네. 그 얘기하는 걸 들을 때 거기엔 진심이 있습니다. 칭찬하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나오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북핵을 없이 하도록 그걸 좀 노력해 주세요. 네, 같이 함께 노력해 각국의 주십시오. 원수들에게 그걸 부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야당 지도자에게 묻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웃지요. 기가 막혀서 웃을 것 같아요. 아니 외국에서 그게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왜? 지금 사드 문제라는 것은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안보의 그런 과제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은 군사 문제가 아니고 외교 문제다. 네. 아니 사드를 외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난 좀 정직하게들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외교 문제입니까? 외교로 해결됩니까? 생명과 같은 거죠. 우리가. 그건 외교고 뭐이고 그런 게 없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말이야. 아니 당의 당론으로 그걸 정한다든가 무슨 그런 거하고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는 다만 대통령이 관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걸 결정을 해달라. 결정 여부가 없는 과제 아닙니까? 이거는 사드라는 것은 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 야당 대표 중에는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좀 대화로 풀라고.
아니 그걸 이 얘기로 합니까? 이 얘기라고 합니까? 대화로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육자회담 하루 이틀 했습니까? 육자회담 하는 동안에 그쪽에서는 시간을 벌어서 핵무기를 그만큼 개발을 했습니다.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육자회담도 속은 거고 또 우리가 저쪽에 보여준 햇볕 정책도 속은 거고 우리가 햇볕을 줘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건 100% 속았죠. 그럼 100% 속았죠. 네, 야, DJ도 나는 이거는 그렇게- 속았다고 분명히 네. 하늘나라에서 인정할 네. 겁니다. 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 박 선생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할 재미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나한테 뭐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아주 뭐 어렵게 교섭을 해서 뭐 나를 모셔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에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박종진 예? 앵커가 오라 그러면 그냥 오는 거지 무슨 내가 뭐 좀 이따 갈게 그랬어요? 아, 네. 국민한테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한마디 하니까 탁 그분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앞으로, 말이에요. 네. 보통 하는 말대로 네. 우리 사회의 제일 문제가 사실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아니, 작은 문제고 나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선의의 하신 말씀.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네, 선의의. 그거는 나는 어렵지 하나도 않고 네. 이거야말로 좋은 기회다 하고 나온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네. 자 제가 네, 아주 쉽게 모셨습니다. 아이, 네, 박사님. 아주 쉽게 했지. 네.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네. 지금도 말이야. 네. 또 나한테 얘기하기 쉽게 해주니까 네. 뭔가 하면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나처럼 말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아유, 박 못하죠.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둘 모아놓고 질문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당론으로 결정해 주세요. 당론으로 결정을 하건 말건 야당의 대표들이 찬성하건 말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사드 배치라는 것은 절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가만 보니까 저 푸틴도 그 얘기를 듣고 조금은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내 인사이 말이야. 네. 시진핑도 또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고 네. 그 대통령 자신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국내 정치에 국내 야당 지도자들을 향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걸 물었다는 것이 국민을 실망시켰다 그 말이고 네. 거기 대답하는 야당의 지도자들은요 몇 배 더 실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급한 이때에 위급하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아주 위급하죠. 그런 때에 아니 한가하게 그게 뭐예요 도대체? 회담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또 사드 배치가 왜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백해무익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백해무익하다. 백해무익이라는 건 그 사람 얘기지. 네. 이게 뭐 유익은 백이고 해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네. 내용은 그런데 자 북의 김정은이 반대합니다. 반대하죠. 핵 배치를 반대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야당의 지도자들이 알아줘야 돼요. 김정은이 반대하는 것을 같이 하는구나. 시진핑도 호감이 없어요. 그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런 자세였어요. 그럼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이 친실하게 나가면요. 중국도 일본도 무슨 미국도 다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북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뭐 언제라도 우리를 공격하겠다는데 자 정치권이 이 모양이 돼서 네. 우리는 당해야 된다.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그게 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이번에 3당의 대표들을 청와대에서 뭐 식사를 같이 하는 건 다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러나 질문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많이 줄여가지고 대통령다운 질문을 하셔야지. 그렇게 이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가 뭐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찬성, 반대 여부가 없는 문제를 놓고 내가 반대로 물어요. 네. 대통령께서 만일 야당 지도자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 참고로 할 거라 그겁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대통령은 자기 주장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믿고 그렇게 밉니다. 그러니까 뭐 절벽을 대한 것 같다고 야당의 어떤 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벽이 아니라
시급한 조국의 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시대의 책임자입니다. 대한민국에.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주야로 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를 놓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얘기가 좋아서 하겠어요? 이 조국을 살리려면 그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가하게 회담으로 풀어야지요. 회담. 그럼 그 사람 회담의 대표로 하면 풀겠어요? 육자회담도 안 되고 햇빛을 비춰줘도 변화가 없는 이작자들을 상대하는데 회담으로 하자는 건요.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국민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지도자들 밑에 우리는 삽니까? 안보. 그저 경제보다도 안보가 더 중요한데 뭐 정치라는 걸 좀 많이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정치를 정치답게 해야 고려를 하지. 아니 그동안 야당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비난을 받았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네. 국회가 뭐 하느냐 그러고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 넘어 많다. 한 100명으로 줄여라. 그것도 국민의 여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국회가 정치를 하지 않고 네. 민생 그는 중요하다. 말만 중요하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루지 않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핵무장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우리도 뭐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든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든 상관없이 핵무장론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선포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라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 박사님은 이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죠? 핵무장론을 떠드는 것은 국민의 의견 가운데 너무 불안하다. 네. 어? 사드 배치도 반대하는 정치권을 놓고 말이야. 이건 불안하다. 우리 자신이 무슨 자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건데 네. 나는 대한민국 자체가 핵 없는 한반도 더 나아가서 핵 없는 세계 그걸 꿈꾸는 나라라고 세계에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 DMZ 비무장 지대를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으로 공원으로. 만들겠다. 네. 그렇게 공약을 했고 또 그렇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주장을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논쟁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전제 조건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들 하는 거는 있을 네.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통령 자신이 방향을 정할 거 아니에요. 안보에 대한 문제니까 그것은 한국이 한반도를 비핵화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도 핵을 가짐으로써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납득이 갈까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네. 다만 야 한국이 되게 다급하구나 저 사람들이 핵을 가져야 되겠다고 떠드니 그런 상황이 될 건데 뭐 그거는 뭐 어떤 이는 뭐 말로 해서 해봅시다 그런 책임 없는 말을 하지만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요. 네. 멍하니 나는 비무장지대 네. 그것이 굉장한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엄청나죠. 뭐 200 한 4, 50 길이에 말이에요. 네. 동서가. 마일이죠. 또 이 심리. 예? 그러니까 5km, 2km 해서 2km, 4km. 심리는 네, 되죠. 네. 그걸 이 동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어요. 네, 지금 천혜의 자연농원이죠. 이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께서 여기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 우리는 하나 더 나가서 말이에요. 네. 지금 그거 없이 네.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 벌써 60몇 년 우리 쓰지 않고 그냥 그렇죠. 내버려 두고 됐으니까 네. 그것을 장차 유엔이 쓸 수 있도록 유엔에게 헌납하겠다. 이런 운동이 한국에서 나와야 안보가 확실한 거예요. 아, 유엔에 헌납하겠다. 그렇지. 그 비무장지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유엔의 관리에 맡기고 유엔에 기승하겠다 그래도 돼요. 한반도 하늘위에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이 들어서고 본부가 있고 부속 건물이 서고 이게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뿐 아니라요. 여기 지금 미군 기지가 있어요. 네. 그것도요 굉장한 땅입니다. 왜 네. 그런가 하니 저 로마의 바티칸 네. 교황청 있지요.
그 교황제에 있는 땅이요.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이 용산 기지에 그게 따지고 보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이 바티칸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 조그마한 땅이지만은 말이야 그거를 지금 뭐 거기 있던 군인들 다 쫓아내고 뭐 여기서 쓰고 뭐 여러 부처에서 서로 쓰겠다고 난리죠. 났어요. 각 부처에서 난리가 이걸 나.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보존해 왔는데 이걸 그런 꾼들의 손에 넘기면 안 돼요. 서울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네. 또 뭐 용산 구청은 구청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많은데 네. 나는요 오래 생각해보고 그 용산 기지를 유엔에 관리하에 두되 그 도시의 이름을 대통령이 지으란 말이야. 트루먼 시티. 그걸 하나 지어서 말이야. 아, 바티칸도 저렇게 잘 해나가는데 거기에 미군이 그동안 내내 썼고 우리가 그 신세를 많이 줬잖아요. 네네. 아니 미국이 트루만이 한국의 인민군이 남침했을 때 빨리 가서 도와. 그래 젊은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의 그 젊은이들이요. 코리아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네.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유엔에서 유일무이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군의 침략을 받아서 가서 도와. 이래서 미국이 달려와서 우리가 살았죠. 역사는 솔직하게 봐야죠. 트루맨이 그렇게 거창한 인물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트루맨인 건 사실이야 말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아, 트루만이 트루맨이군요. 트루맨이거든.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한테 트루만이구나. 군대를 예. 보내고 또 유엔이 가세하고 이래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한 나라가 됐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서울 안에 그렇게 바티칸 시티가 로마에 있듯이 소위 말하는 이 트루먼 시티가 하나 자리 잡는다고 하면요. 세계 평화에 우리가 크게 공헌할 수 있고 안보도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트루만 시티 이렇게 하면 또 뭐 거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트루맨 시티에서 뭐 진실 사람 도시 뭐 이렇게. 그렇지. 예. 아니 그러나 트루맨이 이제 연구해 보면은 트루맨이 도시의 이름으로 나올 만한 위대한 일을 했구나. 네. 그건 사실이에요. 한국이. 네. 이거 알아보면요. 네.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둘이 앉아서 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것도요. 트루맨 때문에. 트루맨이 군대를 보내줬기 때문에 한 거지. 우리가 인민군에게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다 하고 미군 철수하고 우린 다 끝날 걸 그이가 빨리 가서 도와. 이래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나는 끝까지 트루먼 시티를 고집하겠어요. 이 용산 기지는 트루먼 시티로 명명하고 한번 한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난 대통령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유엔에 그렇지. 기구하겠다. 유엔에 다 기증하고 그리고 유엔 기구를 여기 다 와서 데려가라. 있어라 용산. 다 쓰고 네. 그 자연 환경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비무장지대. 그거 굉장하거든요. 네. 그걸 공원으로 만들어서 유엔 본부가 뭐 돈들 걷어서 각국에서 걷어서 쓰지 말고 그 관광지를 가지고 자체내서 벌어서 유엔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는 대통령이 다른 건 못해도 그걸 국민 앞에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반대하는 사람 난리 날 걸요. 아니 난리 나도 한 번 할 만하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네. 한 번 그 땅은 비무장지대는 유엔에 기증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이 유엔 소위 지금 8군 기지도 기증하겠는데 8군 기지는 도시로 육성하되 그 도시는 트루먼 시티로 하십시오. 이게 한국이 사는 길이 거기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북한이 절대로 못 넘어올 못 수도 넘어오지요. 없고 건들 순간에 네. 유엔이 자동 개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예. 그런 큰 뜻을 가지고 한국이 장차 큰 일을 해야 할 나라인데 너무 좁게 생각하고 말이야. 말다툼이나 하고 말이야. 뭐 되지도 않을 일을 나는요 누가 이거 우리가 회담으로 이 얘기를 해서 이거 이 사드 문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실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당신 해보겠어? 그러면 내가 회담을 통해서 해결할게.
그럴 자신이 있다고 안 봐요. 그런 좀 더 다 양심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이 민족이 장차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사명감 때문에 좀 더 멋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유엔 기구를 사실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요 뭔가 주면서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그죠? 그냥 뭐 꼼꼼히 이렇게 하는 게 안 진짜 돼요. 예, 공짜 치즈는 쥐도 안에 있다고. 예.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 우리만 그게- 자꾸 공짜만 맞으면 안 그럼 되죠. 지금 대통령이 선언하면요. 정치도 살고 다 살아요. 네. 아, 한국이 그런 나라로구나. 뭔가 하면은 유엔이 이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또 이 안에 이거 다 뭐 아파트 짓고 뭐 부처마다 뭐 국방부가 들어온다, 뭐 시청이 들어온다. 그래서 잘 될 게 뭐 있어요? 이거 다 날아가는 거지. 70년 동안 보관한 이 용산의 이 기지를 멋있는 걸로 보존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장사포도 못 쏘죠 이렇게 되면. 못 써죠. 네, 이거 서울에서 하다가 난리 나는 거죠. 유엔을 거느리고 있으면요. 네. 한국은 유엔에게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 비무장지대를 네. 다 통로는 다 만들고요. 거기에 공원을 만들되 그 공원이 자연을 볼 수 있는 공원. 곧 70년, 80년이지 아무 사람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가보지 않은. 좋은데요. 거기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 유엔은 그걸 활용해서 자체 내로 먹고 살아라. 그러면은요. 만약에 잘못돼서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침범도 못해요. 장차 못해요. 만약에 그 땅을 그렇게 유엔 기지에 못해요. 절대로. 유엔이라는 거는 지금 그래도 유엔이 세계 평화를 있다는 건 다 그렇지. 인정합니다. 네. 그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건 뭐 이 사람 저 사람 따라 다르다. 많은 후세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이걸 딱 그렇게 유엔에게 넘겨주면 그러니까요. 이제 중국도 이걸 우리나라를 생키 먹지 못하죠. 못 먹기로 먹죠. 다 먹어요. 일본도 뭐 옛날 그 한일 합방 이런 생각 아예 할 수가 없죠. 유엔이 들어앉아 유엔이 들어와야 앉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주 대통령이 굉장히 멀리 보는 그럼 네. 우리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도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을 DMZ에 조성하겠습니다. 야, 그게 감동적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엔대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다 바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예. 용산 기지를 유엔에 그것도 네, 헌납하되 근데 트루만 시티로 시티로 하고 하라. 그 목적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땅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요. 굉장히 깊은 뜻인데. 깊은 뜻이 있고요. 네. 지금의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네.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한국 사람을 감동시키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지. 지금 사드 문제로 그래 옥신각신하는 그런 나라 무슨 야당은 뭐 이렇게 나가겠다 여당은 안 된다 뭐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지역 감정이 문제가 되겠어요? 멋있는 네. 대한민국 장차 네. 한반도를 통일할 겁니다. 네, 야당이 반대할 것 같아요, 근데요. 글쎄요, 이거 땅 왜 반대를- 저기 해외에 두냐 유엔 기구에 말이 되냐 우리 땅인데 이렇게 그럼 또 반대. 자기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가지고. 네. 그러면 한반도의 안전 보장 네.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